많은 슈퍼히어로에게는 연인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강해도 사랑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 슈퍼히어로조차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약점이 바로 연인입니다. 이런 장치 하나가 관객으로 하여금 마치 신과 같은 슈퍼히어로를 좀 더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그랬죠. 그렇다면 현재 극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배트맨과 슈퍼맨에게는 어떤 연인들이 있었을까요? 영화를 기준으로 한 사람씩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트맨의 연인들입니다. 첫 번째로 1989년에 팀 버튼이 연출한 배트맨에는 킴 베이싱어가 연기한 비키 베일이 있습니다. 비키 베일은 다크나이트 리턴즈에도 등장하는 가상의 나라인 코르토 말티즈를 다녀온 사진기자입니다. 고담으로 온 이유는 배트맨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루스 웨인을 만나게 되고 그가 비키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비키는 기자답게 브루스 웨인과 가까워지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로 인해 어릴 때 부모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를 동정합니다. 브루스 웨인은 자신이 배트맨이라는 사실 때문에 비키와의 관계로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정체를 알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조커도 비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얄궂은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조커가 비키를 납치해서 배트맨과 싸우죠. 참고로 배트케이브에 최초로 들어간 여자도 바로 비키 베일입니다. 조커로부터 구해낸 후에 같이 배트케이브로 갔다가 비밀리에 집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으로 남았지만 속편인 배트맨2에서는 헤어진 걸로 나옵니다. 비키를 대신해서 배트맨이 호감을 갖게 되는 여자는 많은 분들이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보셨던 셀리나 카일, 즉 캐두먼입니다. 캐두먼은 팀 버튼이 연출했던 배트맨 영화부터 지금까지 총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미셸 파이퍼가 배트맨2에서 연기한 셀리나 카일은 부패한 기업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우연히 회사의 비밀을 알게 되자 회장이 그녀를 밀어서 추락사시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셀리나 카일에게 고양이들이 모여들면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나지만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을 일삼다가 의상을 제작하면서 캐두먼으로 변신합니다. 심지어 셀리나 카일이 죽은 줄 알고 있던 회장 앞에도 나타납니다. 이때 브루스 웨인과 처음으로 만납니다. 얼마 후에는 배트맨과도 만나지만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싸우다가 손톱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배트맨을 없애기 위해 펭귄과 연합하여 누명까지 씌웁니다. 반대로 셀리나 카일로는 브루스 웨인과의 관계가 조금씩 애틋해집니다. 이중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브루스 웨인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비키와 헤어졌다는 사실마저 털어놓습니다. 그 와중에도 배트맨과 캐드먼으로서는 대립하지만 브루스 웨인과 셀리나 카일로서는 친밀하게 지내다가 끝내 서로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급기야 배트맨은 마스크를 벗고 자신이 브루스 웨인이라는 걸 밝힙니다. 미셸 파이퍼 버전의 캐두먼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3명의 남성 사이에서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지배당하지 않는 독립된 여성을 지향하면서 시대를 앞서갔던 캐릭터였죠.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던 브루스 웨인이 자신과 함께 살자고 말했던 것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받는 고통을 대변하면서 히스테리컬하게 변하는 바람에 끝까지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한 안쓰러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셸 파이퍼의 연기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전편에 조커를 연기한 잭 니콜슨이 있다면 배트맨2에는 미셸 파이퍼와 데니 드비토가 그 자리를 훌륭하게 메웠습니다. 미셸 파이퍼는 팀 버튼의 영화답게 요염하고 기이하며 몽환적인 캐두먼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히스레저가 그랬던 것처럼 앤 해더웨이가 셀리나 카일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셀리나 카일은 배트맨2에 비하면 좀 더 원작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배트맨2의 캐두먼은 팀 버튼 특유의 분위기 자체가 워낙 독특했죠. 반면에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답게 셀리나 카일의 캐릭터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는 셀리나 카일과 브루스 웨인이 커플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캐두먼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사실 잭 니콜슨의 조커와 히스레저의 조커처럼 서로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할베리가 연기한 캐두먼입니다. 이건 캐두먼이라는 캐릭터만 따왔지 주인공의 이름부터가 셀리나 카일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더 이상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망작으로 남았습니다. 거의 원작 모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심심해서 미칠 것 같을 때 보시면 더 미칠 거고 그린랜턴을 재평가하게 되실 겁니다. 이만하고 넘어가죠. 다음은 배트맨 포레버입니다. 이 영화에는 니콜 키드먼이 연기한 심리학자인 체이스 박사가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투페이스가 인질극을 벌이자 고담의 경찰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불러서 배트맨과 만났습니다. 체이스 박사는 다중인격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며 투페이스와 배트맨을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크나이트를 봤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쉽게 알 수 있죠. 체이스 박사는 지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여성입니다. 배트 시그널을 켜서 배트맨을 부르더니 직업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은근히 유혹합니다. 나중에는 리들러가 브루스 웨인을 협박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데이트를 하면서 가까워지지만 브루스 웨인은 체이스 박사가 원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배트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의중을 알기 위해 배트맨으로 만나지만 체이스 박사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브루스 웨인을 가리킨 것이었고 이것을 확인한 배트맨은 씩 웃으면서 떠납니다. 결국 브루스 웨인은 부모님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이 배트맨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까지 모두 털어놓습니다. 체이스 박사는 그가 배트맨이라는 걸 알아차리지만 웨인 저택에 침입한 리들러와 투페이스에게 납치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배트맨이 구해냅니다. 체이스 박사의 경우는 심리학자라는 직업적 특성이 있어서 브루스 웨인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체이스 박사는 매력적인 캐릭터기도 하지만 이 당시 니콜 키드먼의 미모가 그야말로 절정이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체이스 박사도 속편이자 최악의 배트맨 영화로 꼽히는 배트맨과 로빈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배트맨과 로빈에는 특별한 캐릭터가 없습니다. 브루스 웨인과 만나서 청혼하는 여자가 있긴 한데 비중이 극히 적습니다. 식물학자인 파멜라 아이슬리는 연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파멜라는 마치 동물처럼 인간에 대항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식물을 만들기 위해 약을 개발합니다. 이 약을 다른 박사가 인간에게 실험하는 걸 알고 항의하다가 온갖 약물에 뒤덮여 죽지만 포이즌 아이비로 부활합니다. 포이즌 아이비는 페로몬으로 남자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역사상 가장 찌질한 배트맨과 로빈을 볼 수 있습니다. 포이즌 아이비를 두고 서로 경쟁하다가 배트맨 신용카드를 꺼내는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죠. 그리고 포이즌 아이비를 항상 따라다니는 부하가 있습니다. 바로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봤던 베인입니다. 배트맨과 로빈에서는 그냥 덩치 크고 힘만 센 바보입니다. 원작의 팬들이 이 영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영화에는 모두 3명이 있습니다. 배트맨 비긴즈와 다크나이트에서는 브루스 웨인의 유년 시절 친구이자 검사 보조인 레이첼 도스가 등장했습니다. 배트맨 비긴즈에서는 꽤 인상적인 캐릭터입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범죄자 척결에 나섰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부모를 죽인 범죄자를 처단하려고 했던 브루스 웨인에게 복수가 아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고담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그를 변화시키는데 지대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팔코네를 만나 고담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레이첼의 말이 맞았다는 걸 알고는 고담을 떠났죠.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돌아왔을 때도 레이첼은 범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담을 장악한 팔코네나 크레인을 상대하면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스로 인해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배트맨이 나타나서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첼을 배트케이브로 데리고 오거나 집에 몰래 데려다 놓는 건 팀버튼의 첫 번째 영화와 닮았습니다. 레이첼은 배트맨인 걸 감추고 있는 브루스에게 지금의 네가 누군지 정의하는 건 너의 내면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이라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진 그에게 큰 갈등을 제공했습니다. 끝내는 브루스가 배트맨이라는 걸 알게 됐으나 고담에 더 이상 배트맨이 필요 없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다고 하여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이런 갈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배트맨이 하비 덴트를 선과 정의의 상징으로 내세우려 했던 것에는 대의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레이첼의 사랑을 원했던 브루스 웨인으로서의 사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레이첼은 하비 덴트와 브루스 웨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 하비 덴트와의 결혼을 택했지만 조커의 농간에 의해 죽으면서 두 남자 모두에게 큰 시련을 안겼습니다. 여담이지만 레이첼을 연기한 배우는 케이티 홈즈가 다른 영화에 출연하면서 매기 질렌할로 바뀌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다크나이트의 유일한 흠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쪽입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는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미란다 테이트는 곤경에 처한 브루스 웨인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호감을 샀습니다. 레이첼이 하비를 택했던 사실을 알게 된 그와 사랑에 빠지기도 했지만 모든 건 다 연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트맨 비긴즈의 악당이었던 라스 알굴의 딸이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고담해온 탈리아 알굴이었죠. 배트맨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고담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앞에서 소개한 셀리나 카일입니다. 도둑질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 새롭게 출발하길 원하는 여자였죠. 배트맨이 그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자 그와 협력했으나 도리어 베인의 함정으로 유인하고 말았습니다. 배트맨과 달리 무자비한 구석이 있었지만 점차 그에게 이끌려 고담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왔습니다. 츤데레 스타일이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3부작이 훈훈한 마무리를 맺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뭔가 좀 어색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브루스 웨인이 홀로 남은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여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은 슈퍼맨의 연인입니다. 슈퍼맨이 왜 슈퍼맨인지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트맨에게는 여러 명의 여자가 있지만 슈퍼맨에게는 오직 딱 한 명입니다. 바로 로이스 레인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부터 배트맨 대 슈퍼맨까지 슈퍼맨의 연인은 오로지 로이스 레인이었습니다. 한 번쯤 바꿀만도 하지만 줄곧 이 공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남다른 캐릭터입니다. 1978년의 영화부터 지금까지 로이스 레인을 연기한 배우는 모두 3명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 시리즈에서는 마고 키더였고 슈퍼맨 리턴즈에서는 케이트 보스워스였습니다. 맨 오브 스틸과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아시다시피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했습니다. 사실 누가 연기한 버전이든 간에 로이스 레인은 영화에서 약간의 밉상 캐릭터였습니다. 기자로서 슈퍼맨을 취재하기 위해 애착이라기엔 좀 과한 행동을 한다거나 악당에게 인질로 잡히는 건 기본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로이스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슈퍼맨이 나타났죠? 원래 다른 영화에서도 그랬습니다. 슈퍼맨 1에서는 지진으로 사고를 당해 죽자 슈퍼맨이 무슨 일까지 했는지 아세요? 로이스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되돌려버렸습니다. 슈퍼맨 2에서는 클락이 슈퍼맨인 걸 의심하고 급기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폭포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때는 용케 들키지 않고 로이스를 구하긴 했으나 얼마 못 가서 정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때문에 로이스가 오히려 괴로워하게 되자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슈퍼맨 4에서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역시 또 기억을 지웠습니다. 두 번 다 로이스를 위해서였죠. 슈퍼맨 리턴즈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슈퍼맨에게 실망하고 쓴 기사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사이에 리차드라는 남자와 약혼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슈퍼맨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 사실을 약혼자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렉스 루터가 물어봤을 때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리차드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로이스의 말 맞다나 슈퍼맨이 갑자기 떠났다가 돌아온 게 원인이긴 하지만 두 명의 남자를 마음에 품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맨 오브 스틸의 로이스 레인은 앞선 영화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맨 오브 스틸에서는 클락이 데일리 플래닛으로 오기 전부터 슈퍼맨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죠. 자기가 직접 끈질기게 취재해서 알아냈지만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덕분에 슈퍼맨은 좋아하면서도 착하고 평범한 클락은 은근히 무시하던 다른 버전의 로이스 레인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로 부상했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두 영화 모두 무리가 따르면서 비판이 발생하는데 한몫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했다시피 로이스 레인이 슈퍼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각인시켰다는 의의는 있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을 보면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서 자신에게 세상은 곧 로이스 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로이스 레인이 슈퍼맨이라는 존재가 가진 인간적인 약점이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바꿔 말하면 외계에서 온 데다가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슈퍼맨에게 부여한 일종의 인간성이죠. 10중 8구 앞으로의 영화에서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드라마로까지 넓히면 슈퍼맨의 10대 시절을 다룬 스몰빌에는 라나 랭이 있습니다. 슈퍼맨과 헤어진 후에는 렉스 루터와 결혼했다가 파국을 맞는 비운의 캐릭터였죠. 슈퍼맨 3편에서도 클락의 동창생으로 나오면서 로이스 레인의 비중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슈퍼맨이 주라고 했다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넸고 데일리 플래닛에도 입사하면서 로이스 레인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는 줄 알았지만 4편에서는 아예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대신 데일리 플래닛 사장의 딸인 레이시가 등장하여 클락에게 주파를 던집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슈퍼맨에게는 로이스 레인이 전부입니다. 1990년대에는 두 사람의 관계에 중점을 뒀던 드라마인 로이스 앤 클락도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슈퍼맨 3편에서 라나 랭을 연기한 아넷 오투리, 스몰빌에서 연기한 캐릭터는 최근 많은 관객에게 확실하게 이름을 각인시킨 마사 켄트입니다. 지금까지 배트맨과 슈퍼맨의 연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캐릭터로는 배트맨2의 캐두먼을, 배우로는 배트맨 1의 킴 베이싱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캐두먼은 미셸 파이퍼의 연기와 팀 버튼의 묘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1편의 비키 베일은 캐릭터로는 뛰어나지 않지만 킴 베이싱어의 미모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킴 베이싱어의 전성기였죠. 배트맨 비긴즈와 다크나이트를 봤을 때도 킴 베이싱어만한 여자 배우가 없다는 걸 한탄했습니다. 아마 지금 10대나 20대이신 분들의 아버지들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킴 베이싱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쭤보세요. 아빠, 킴 베이싱어라는 배우 알아? 나인 하프 위크 보니까 진짜 예쁘던데.